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춘천에 사는 황도영이고 남편과 유치원생 딸 소망이와 그리고 시어머니와 살고 있어요. 시어머니와 동거하기 전에는 아파트에서 가족 3명이 살고 있었는데 작년에 시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셔서 시어머니를 혼자 두지 않기 위해 시댁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어요. 하지만 원래 살던 아파트는 시댁에서 차로 15분 정도 떨어진 곳이었어요. 남편과 제 출퇴근에 문제가 생길 정도는 아니었기에 특별히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어요. 다만 근래 시어머니의 태도에 조금 당황스러웠어요. 동거를 시작하기 전에 시어머니는 아주 친절하고 온화한 이미지였어요. 시댁에 놀러 가도 제게 시키는 것 없이 편하게 있게 해주셨고 맛있는 요리들도 직접 해주셔서 사이가 아주 좋았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청소나 정리정돈이나 요리까지 모든 걸 간섭하시고 제가 마음에 들지 않는지 기분 상하는 말들을 많이 하세요. 왜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건지. 그저 괴로운 날들이 계속되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와 사이가 나빠지고 있는데도 남편은 전혀 무관심했고요. 시어머니의 폭언으로 보이는 말을 바로 앞에서 들었으면서도 시어머니에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 TV나 폰을 보면서 나몰라라 하는 태도를 보였어요. 남편에게 직접 물어본 적도 있어요. 동거하기 전까지는 잔소리 한 번 들은 적이 없는데 이제는 매일매일 잔소리를 하니 왜 그러시는지 물어봐 달라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그런데 남편은 어머님이 변한 게 아니라 제가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게 문제 아니냐며 오히려 저보고 괜히 탓하는 거 아니냐고 말했어요. 아마도 남편은 모든 걸 제 탓으로 치부하고 싶었나 봐요. 그래도 몇 번이나 남편에게 말했는데 그때마다 제가 더 나쁘다느니 엄마한테 패 끼치지 말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끝내는 본인도 일하느라 피곤하니 일일이 그런 거 따지지 말라고까지 말했어요. 더 이상은 남편에게 의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게 느껴졌어요. 이 집에서 제 편은 유치원생인 딸뿐인데 아직 어리지만 눈치 빠른 딸을 보면 제 딸이면서도 무섭다는 생각이 들 정도예요. 딸이 대단한 건 시어머니 앞에서는 귀여운 손녀 노릇을 하다가도 엄마인 제 곁으로 돌아오면 할머니 상대하기 귀찮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답 잘해주고 말 잘 들으면 과자 사주니깐 어쩔 수 없다고도 말하더라고요. 이게 유치원생 아이가 할 수 있는 말일까요? IQ가 엄청 높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도 간절히 원하는 게 과자라는 걸 보면 아직 애는 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 편인 사람이 있는데 그건 시누이예요. 시누이는 독신으로 같은 지역의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오늘은 쉬는 날이라 딸과 함께 시누이 아파트로 놀러 왔어요. 시누이는 매일 일에 쫓겨 바쁘고 휴일에도 출근하는 날이 있을 정도로 아주 바빠요. 열심히 일한 덕인지 곧 승진도 할 거라네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이런 모습을 별로 좋아하지 않으세요. 빨리 결혼해서 아이도 낳았으면 하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죠. 하지만 시누이는 직장에서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연애나 결혼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다만 아이는 갖고 싶어 하는 것 같고 조카인 제 딸을 굉장히 귀여워해요. 게다가 유치원생답지 않은 생각을 하는 딸과 시누이는 말이 잘 통하는 것 같고 저는 요즘 시어머니가 변한 것에 대해 시누이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어머님이 예전 같지가 않으신데 왜 변하셨는지 그 이유도 모르겠고 시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혹시 엄마가 소망이를 독차지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니야? 확실히 요즘 시어머니의 소망이에 대한 애착이 상당하긴 했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바로 자기 곁으로 불러서 간식을 함께 먹기도 하고 그 이후에도 소망이를 떼어놓지 않고 항상 곁에 두고 싶어 했어요. 소망이가 엄마랑 놀겠다고 말하는 날이면 시어머니는 저를 노려보는 듯한 제스처를 취하기도 했어요. 엄마한테는 유일한 손녀가 소망이니까. 그래서 독차지하고 싶은 마음도 있겠지. 이유는 알겠는데 개선책이 있을까요? 둘이서 고민을 해봤어요. 그러던 차에 소망이가 등장해 지금 사는 시댁보다 전에 살던 아파트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즉, 시어머니와의 동거를 그만하고 싶어 하는 거죠. 우선은 남편과 상의해 보기로 했어요. 모두가 방으로 들어가고 소망이가 꿈에 빠져 있는 시간. 저는 의기양양하게 남편에게 이야기했어요. 어머님과는 잘 안 맞는 것 같아.
게다가 어머님은 소망이가 집에 있으면 계속 곁에 두고 싶어 해서 소망이도 부담스러워해. 그거 사실이야? 엄마 때문에 힘든 건 당신이잖아. 괜히 소망이까지 거론하고 도대체 무슨 꿍꿍이야? 이제 어머님과의 동거는 더 이상 무리라고 생각해. 가능하면 예전처럼 아파트에서 우리 가족 셋이서 살고 싶어. 그거 진심인 거지? 그러면 당신 혼자 나가는 건 어때? 나랑 소망이는 여기 남을게. 남편의 입에서 믿을 수 없는 대답이 돌아왔어요. 저 혼자 집에서 나가라는 건 이혼하자는 뜻이냐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망설이지 않고 이혼도 할 수 있다고 했어요. 남편의 의지는 확고해 보였어요. 이제 남편과는 대화가 통하지 않는구나. 저는 이 이야기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고 침대로 가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잠을 자려고 누웠네요. 그로부터 한 달이 지났는데 시어머니의 행동은 여전했어요. 저에 대한 폭언은 사라지지 않았고 제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일일이 불평을 늘어놓으셨어요. 화장실 배수구에 머리카락이 남아있잖아. 긴 갈색 머리인 거 보니 네 머리카락이겠지? 처음부터 다시 청소해. 머리카락이 좀 있다고 해서 모든 걸 다시 시작한다는 건 시간 낭비잖아요. 하지만 반항할 수도 없고 그리고 소망이에 대한 태도도 변하지 않았어요. 계속 옆에 껴안고 있으려고 하시고 오히려 한 달 전보다 더 끈적끈적해 보였어요. 정신력이 강한 소망이도 지겨워하는 듯 보였어요. 우리에게는 재충전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그러던 차에 마침 신우이로부터 연락이 왔어요. 다음 주 일요일 쉬는 날인데 뭐 하는 거 있어? 여자들끼리 모임이나 하자고. 또 속상한 일 잔뜩 쌓인 거 아니지? 신우이는 모든 걸 꿰뚫고 있는 것 같았어요. 지난번에는 신우이의 아파트에 놀러 갔으니 이번에는 여기서 모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모이기로 한 당일에 시어머니는 아침부터 볼일 본다고 외출하셨고 남편은 소망이를 데리고 외출하고 싶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저와 신우이 둘이서 모임을 하게 됐어요. 점심 전에 온 신우이의 손에는 술이 잔뜩 들려 있었어요. 사실 저와 신우이는 술을 좋아하거든요. 신우이와의 술자리는 점심때부터 계속되었어요. 아마 이대로 누군가가 돌아올 때까지 계속 술을 마실 것 같았어요. 술자리는 3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신우이가 사온 술을 다 마셔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아직 술이 모자라서 제가 동네 편의점까지 술을 사러 가게 된 거죠. 이때 신우이도 함께 갔더라면 아무리 주당이라고는 하지만 전혀 취하지 않는 건 아니잖아요. 평소 같으면 10분 정도면 갈 수 있는 편의점을 휘청이며 20분 만에 겨우 도착했어요. 그 후 술 판매대에서 헤매는 데만 10분. 돌아오는 길도 20분 정도 걸려서 돌아갔어요. 그랬더니 시댁이 불길에 휩싸여 있는 거예요. 너무도 충격적인 광경에 저는 넋이 나가 혼자 서 있었어요. 안에 있는 신우이는 어떻게 된 거지?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신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얼마 후 불길 속에서 소방관 한 명이 나왔는데 품에는 신우이로 보이는 사람을 안고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끔찍해서 참아볼 수 없었어요. 저는 신우이가 실린 구급차를 타고 함께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치료가 시작되었어요. 저는 신우이를 걱정하며 수술실 앞에서 기다렸어요. 그때 폰에서 전화가 걸려왔고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겨받았어요. 전화를 걸은 건 시어머니였어요. 이웃집에서 너가 많이 다친 것 같다고 하던데 괜찮은 거야? 네? 저요? 저는 편의점 가느라 집에 없었는데. 뭐? 그러면 진아가 다친 거야? 너는 아무데도 다친 데 없고. 왠지 이 말투에 뭔가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어머님, 화재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침묵한다는 건 제 말에 대한 긍정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튼 병원으로 오세요. 나중에 차근차근 이야기 나눠요. 제가 냉랭한 어조로 말하자 시어머니는 병원 이름을 듣고 이쪽으로 온다고 했어요. 저는 다른 사람도 불렀고 30분 후에 시어머니는 남편과 소망이와 함께 왔어요. 그리고 남편의 변명 타임이 시작됐어요. 우선 이 일은 모두 엄마가 시킨 거야. 그래서 나는 잘못이 없어. 잘못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신이 결정할 문제가 아니잖아. 남편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오늘은 처음부터 시어머니와 남편 소망이가 셋이서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남편은 시댁 근처에서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러던 중 제가 쇼핑을 하러 나간 걸 본 남편은 여기서 뼈아픈 실수를 저질렀어요. 저와 신우이의 체격이 비슷했고 헤어스타일도 둘 다 검정 긴 생머리였어요. 남편은 신우이가 나왔다고 생각했고 신우이가 집으로 돌아가는 줄 알았대요. 하지만 사실은 제가 편의점까지 가는 중이었죠. 남편은 집에 저만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집에 불을 질렀다는 거예요. 시어머니와 남편의 목표는 처음부터 저였던 거죠. 저는 계획을 세운 시어머니와 실행범인 남편을 향해 화를 냈어요. 그때 소망이가 말을 꺼냈어요. 소망이 말로는 할머니와 아빠가 얘기하는 걸 들었다는데 그 내용은 지금 불 지르러 가겠다는 거였던 거죠. 유치원생 아이의 증언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평소 함께 지내면서 소망이를 잘 아는 사람이라면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증언이에요. 그리고 제가 부른 사람들이 등장했어요. 바로 경찰관이죠. 모든 이야기를 듣고 있던 경찰관은 곧바로 시어머니와 남편을 연행해 갔어요. 방화제는 죄가 매우 무겁다고 알고 있어요. 앞으로 시어머니와 남편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고 다행히 신우이는 목숨은 건졌어요. 제가 장보고 오길 기다리다 잠이 들었지만 불이 난 걸 다행히 알아차렸다고 해요. 화상을 입은 신우이는 앞으로 오랜 시간 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신우이도 많이 슬퍼하고 있어요. 저는 앞으로 신우이를 잘 보살펴줄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화재를 일으킨 장본인들의 자백도 받았기 때문에 교도소 생활이 예정돼 있어요. 시어머니에게 왜 이런 일을 꾸몄느냐고 물었더니 소망이를 독차지하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소망이가 자신을 좋아하지 않지만 제가 없어지면 분명 소망이를 독차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네요.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변명인지? 저와 남편은 결국 옥중 이혼을 하게 됐어요. 죗값을 치르는 것과 동시에 신우이 치료비도 청구했어요. 신우이는 아직 병원에 있어야 하기에 제가 대신 변호사를 고용해 진행해줬죠. 시어머니와 남편에게는 시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이 꽤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산으로 지급하기로 했어요. 그리고 남편에게는 소망이의 양육비를 일괄 지급받기로 했어요. 그래서 시어머니도 남편도 빈털터리가 되었고 출소 후에는 상당히 힘든 생활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반면 우리는 소망이와 함께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수년간의 공백이 있었지만 일하는 즐거움을 다시금 깨달았어요. 아직 익숙하지 않은 부분이 많지만 일을 잘 익혀서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신우이와는 꽤 자주 만나고 있는데 처음에는 울기만 하는 날이 계속됐지만 소망이의 위로와 격려로 조금씩 긍정적으로 변해가는 것 같아요. 앞으로 큰일 없이 무난하게 살아가고 싶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